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거침없이 오르던 코스피 증시가 오늘 조금 일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자전거를 타더라도 운동을 할 때도 어떤 산을 오를 때도 쉬지 않고 달릴 수는 없죠. 이렇게 명상하는 그림인데요. 물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톱이 이끄는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 급등을 했고 최근에 뭐 가치주 저 PBR 종목으로 불리는 약간 금융주들 건설주들 이런 것들이 선순환매로 시장에서 움직이면서 기존에 또 헬스케어나 바이오 아니면은 뭐 IT 중에 또 뭐 성장주지만 못 오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르지도 못했는데 오늘 같은 장에는 또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주식 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그 종목이 정말 내가 잘 분석을 해서 좋은 종목이라면 그 또한 또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좀 이따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 종목들이 정말로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실적이 나와서 실적이 좋았는데도 못 올랐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체크해가면서 주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냥 묻지마 투자로 누가 얘기해서 들고 가는 그런 근데 쉴 때 쉬고 오를 때 못 오르는 그런 종목은 가감하게 또 버릴 줄도 알고 주식 10종목을 골라서 10종목을 다 성공할 수 없어요. 10종목을 해서 한 두세 개를 만약에 뭐 텐버거를 진짜 먹었다. 텐버거를 그죠? 10배죠? 이거 힘들죠. 텐버거 먹는 것 자체가 힘든다. 2배, 3배는 올해 코로나 때 샀으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긴 한데 이것도 연간으로 치면은 정말 어려운 수익률이죠. 뭐 부동산을 5억에 사면 이게 15억이 되길 바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뭐 부동산 시장은 약간 개이하게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투자라는 건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미국 증시에서 좀 중요한 것들을 잠깐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모더나의 94% 유효서 백신 소식이 있었죠. 미국 증시들이 너셀 지수랑 다우 지수가 또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도 막판에는 0.7%인가요? 이 정도 상승했을 겁니다. 하락했다가 미국 연준의 긴축은 없다 전망이 나왔죠. 이 JP모건 통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안정됐습니다. 오르지 못했죠. 12, 경제가 정상화되면은 사실 이 미국채 10년물이 올라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못했다는 거.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12월에 FOMC 회의에서 장기물 국채 본격 매수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국채 매입의 평균적인 듀레이션, 즉 채권 만기가 6년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10년 이상으로 된다면은 지금의 유동성, 즉 저금리에 대한 그런 그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한 그런 것들이 기조를 본격적으로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10년물 금리가 더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코스피는 가열 경계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술적 지표인 RSI 지표가 70 거의 5 레벨까지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때 이게 아마 숫자가 한 80 레벨 좀 넘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지표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면은 결국 외국인 매수가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기간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코스닥은 개인이 적극 매수세 3천억을 또 넘게 하긴 했지만 기간 매물을 소화하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별 종목들 약간 테마성 이슈나 뭐 실적이 정말 좋은 그런 개별 종목들 특정 업종 구분짓지 않고 강세 모습을 보였다는 건 유동성이 여전히 개별 종목 단으로 또 오늘 보였다는 거고요. 화이자 이어 모더나 소식이 진단키트, 뭐 시젠이나 수젠텍 이런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 압박에 10%대 급락을 그리는 모습이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 테마주 매매, 오픈 카톡방, 뉴스의 매매. 제가 오픈 카톡방을 혹시나 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종목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건 없고요. 그냥 기술적 차트만 해가지고 얘 매집이다, 매도다, 유료 채널이다, 돈 받고 한다. 이런 채널 저는 뭐 개인 자유시지만 절대적으로 초반에 돈을 먹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업을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건 투기입니다. 투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게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500이든 5억이든 다 소중한 돈입니다. 오늘 이 증시에서 이런 뉴스 제가 그것들을 뽑아 와봤는데 이 기업들이 이상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M&A 이거 이 소식수 있었죠. 대한항공이 오늘요 그 하이자 소식 나오고 나서 급등한 자리까지 쫙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가치주 사신 분 이번에 위에서 사신 분 먹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경기 민감주도 시클리컬 이거 M&A 관련해서 더 오르긴 했었는데 아시아나도 오늘 장중에 20% 넘게 올랐다. 어제 상한가 갔다가 어제 종가에 샀으면 먹었겠지만 종가는 4% 마감했죠. 그러니까 이런 급등락 종목에 대한 어떤 뉴스거리나 테마 이런 걸로 이슈가 된다면은 그런 것들은 기업이 정말 좋으면은 반대로 하락했을 때 매수 기회가 되지만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어떤 정말 공시 내용이 정말 좋아서 따라잡아야 될 이슈가 아니면은 급하게 조바심 내면서 잡거나 테마주를 매매하는 것들은 분명히 주식 투자에서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좋은 종목이라도 비싸게 사면은 더 오랜 시간을 그리고 남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에서 나는 기다렸다가 원금 정도 아니면 마이너스 일부만 빼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코스피 일봉 차트 볼까요? 오늘은 HTS는 따로 이따가 종목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급등했는데 이 정도 조정이면 충분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코스닥 일봉 차트 볼까요? 61선 바로 치고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간 매물 압박 받았고요. 그죠? 오늘 업종별로 볼까요? 이게 코스피거든요. 오늘 금융업, 화학업종, 운수장비, 의약품은 올랐고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시가총액 비중 33%를 차지하는 전기전자 업종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수는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죠? 전반적으로 다 팔았습니다. 아주 일부 종목을 빼고는요. 업종을 빼고는 다 하락이에요. 다 하락. 힘들었던 장이었죠. 사실. 코스피도 강했던 삼성전자가 쉬어가고 뭐 금융업, 화학업종, 그쵸? 의약품 일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오른 것 빼고는 전반적으로 좀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비트코인 혹시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비트코인이 올해 코로나 때도 역시 급락을 했다가 달러는 이때 강세였죠. 달러가 추락하면서 돈 풀어대면서 약세로 돌아섰고 지금 주식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쵸? 원자재도 오르지만 비트코인도 오르고 있다는 거. 돈, 머니가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갈 데가 없고요. 어떤 자산을 사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유동성입니다. HTS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거래소 18조 가까이 됐고요. 코스닥도 13.6조, 합이 얼마죠? 30조입니다. 30조. 거래대금 충분히 회복됐어요. 개인 대주주 유동성 때 유동성 위기 그런 때 수급 위기였죠. 유동성 위기, 수급 위기 때 거래대금 뭐 15조 밑에까지 추락했던 거 회복됐고요. 외국인 오늘도 사적 거래소 코스닥만 기관 외국인 팔아서 개인이 받치는 꼴이었습니다. 차트는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오늘 대형주 쪽 보면 삼성전자는 일부 하락했고요. 1% 좀 안되게 삼성바이오 이런 바이오 업종이 의약품 업종 오른 거죠. 그죠? SK케미칼 이런 시가총액 큰 것들 ST팜, 바이넥스, 파미세 이거 뭐 CMO 쪽 모더나 이런 소식에 관련해서 좀 올렸다고 보시면 되고 메디틱스 미국에서 그 소송 관련된 재판 결과가 이번 주 후반에 나오다 보니까 그 기대감에 올랐고 녹십다 뭐 지분 관련 이슈 그죠? 특징적인 종목들 보면은 이슈가 있었어요. TSE 뭐 실적에 대한 이슈 좋다 이런 거였죠. 나머지가 단조한데 예언적으로 올랐다는 건 실적이 좋거나 뭔가 테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제우스도 실적 최근에 좋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오늘은 근데 요 그린 뉴딜 쪽이 전반적으로 빨간색이었네요. 계속 약세였던 종목들이 그냥 기술적으로 오른 그런 날이었다. 반도체 쪽 메모리, 비메모리 이쪽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힘입어 같이 급등했잖아요. 이 정도는 사야 되지 않을까요? 한미반도체는 어제 올렸는데 오늘도 올랐네요. 한미반도체 영상 올렸으니까 한번 좀 시간 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 볼까요? 떨어졌네요. 변동성 지수는 이제 당분간 올라갈 일은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르죠. 뭐 조정이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오면 또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추세는 죽었다. 즉 코스피는 우상향을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드릴게요. 11월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세가 오늘까지요. 거래소 5.1조 샀습니다. 5조 1천억. 연간 기준으로 근데 오늘 집계를 해보니까 22.5조를 팔았더라고요. 22조 5천억. 이머지 시장 외국인 사는 거라면 연말까지 외국인이 좀 비용 고간을 다시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외국인 매수는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화 강세랑 맞물려서 안 들어올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이 또 GDP나 이런 게 아시아 쪽에서 이머징 중에서 워낙 좋잖아요. 지금. 그리고 반도체 강국이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빅사이클 리스토킹 이런 것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사고 개인만 사고 있는 코스닥이요. 힘이 좀 딸리죠. 지수는 1% 조정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선순환매 지금의 가치주들도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오른 것도 있겠지만 선순환매를 분명히 나온 거고 지금 반도체 쪽만 강하지만 개별 종목 단위로 강한 흐름을 오늘 보였다는 거 유동성이 살아있다는 거고 선순환매로 연말까지는 그리고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좀 전에 대략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식 투자나 회사의 내용 파악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보시면 물론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상장에서 이거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는 다트를 통해서 누구나 보실 수 있는 사업 보고서 내용이 있고요. 내가 적던 크던 자금이 투자하는 회사를 잘 알지도 못하고 남의 말만 믿고 투자한다는 거 뭐죠? 바보 같은 짓이죠. 제 채널은 기본 시장의 흐름을 익히고요. 오늘같이 매일 데일리 마감 시황을 말씀드리고 주간 단위로 글로벌 증시에서 이슈 있는 것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린이 분들과 함께 스터디하고 제가 그나마 주린이 분들보다 좀 더 아니까 말씀드리고자 하고 저보다 고수인 분들은 이 채널 굳이 보실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채널의 방향으로 만들어지려고 저희가 8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내일 오를 종목이 뭐냐? 오늘 급등했는데 내일 파냐? 이런 질문들은 저한테 사실 어울리지 않고 제가 답변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틀렸을 땐 저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신도 아닌데 오늘 급등했는데 내일 급등할 거 알까요? 알 수 없어요. 기본적인 회사의 가치를 보고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지키고 늘리기 위해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한 달 만에 높은 수익률 운 좋게 낼 수는 있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금액이 얼마고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 주식은 어느 정도 시가총액까지 바라보고 투자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2천억짜리 시총이 있다. 근데 영업이익이 올해 한 200억 정도 나온다. IT 부품인데 그럼 밸류는 PER은 뭐 단기순환 안 가고 영업이익 단을 하면 10배잖아요. 근데 이게 한 400억은 3년 안에 갈 것 같다. 근데 PER을 땡겨가지고 이게 목표 주가가 4천억, 5천억은 내년 안에 갈 거다. 그럼 2배에서 한 3배는 충분히 먹을 수 있잖아요. 1년 안에. 이런 약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도 헬스케어는 이게 안 되죠. 이런 PER 개념은 안 되고 헬스케어는 약간 감각적인 부분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이나 트렌드 이런 것들을 헬스케어는 읽어야 되고요. 기본적인 이런 분석 가치는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제 채널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저도 구독자 욕심은 사실 안 내려고 하는데 요새 보니까 하루에 한 10명도 안 내는 것 같더라고요. 제 채널이 별로 인기가 없나 봐요. 그래서 다른 영상들도 많이 올리는 것보다 많이 안 보시는데
데일리 시황 계속 올리고 관심 종목을 사실 많이 올리고 싶었는데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가 좀 많으면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시간을 내서 저도 직장인인데 많이 내서 만드는데 구독자가 없으면 사실 그렇게 뭐 제가 아주 매일 컨텐츠를 올리기에는 좀 너무 소진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렇다고 안 올린다는 건 아니고요. 계속 지금같이 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제 채널을 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